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이아웃인 컴포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시면은 Create Your Custom Layout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영상 소스를 몇 개 제공해 드렸죠. 그걸 한번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은 구글 창에다가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거든요. 안드로이드 코틀린 컴포즈 커스텀 레이아웃이라고 검색할게요. 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하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잘 나오는데요. 먼저 요소들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이즈를 계산하고 그래서 걔네들을 배치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컬럼이라는 레이아웃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컬럼이라는 애가 아래에 이렇게 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카드가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아이템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럼 이런 코드에서 얘는 먼저 컬럼 안에서 measure, 즉 이제 측정을 시작합니다. 측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카드로 일단 와요. 여기서 측정하고 플레이서블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세 가지예요. measure를 한 다음에 크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를 합니다. 그럼 이 상태인 경우에는 측정을 하고 크기를 정하고 배치까지 합니다. 그리고 측정 크기 배치한 다음에 얘네들 하위 녀석들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측정했으니까 여기서 크기 정하고 그 다음에 배치, 이런 식으로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그리고 레이아웃 모디파이어랑 여기 보시면은 가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공하는 퍼스트 베이스라인 투 탑 이런 것도 알려주게 되는데,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코드랩에서 제공하는 거를 제가 한번 코드랩 완성된 거를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마우스 우클릭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베이스라인 투 탑이라고 할게요. 제가 요거 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Congratulation 보시면 다운로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완성본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도 그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코드랩 그 완성이 됐던 거를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예시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리뷰를 제공하거든요. 그리고 레이아웃 코드랩 테마,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데이2 테마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로 다 바꾸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을 이렇게 해서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요거도 보시면은 얘는 지금 모디파이어에 대한 확장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얘 자체가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퍼스트 베이스라인 투 탑이라는 그 DP 얼마만큼 띄울 건지를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this then 돼 있는데 모디파이어에 then이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바인드 모디파이어, 즉 이제 모디파이어를 연쇄적으로 추가하기 위해서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결국엔 지금 모디파이어에 레이아웃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요거를 보시면 이제 measureable이랑 constraint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그 측정할 자식 뷰라고 보시면 돼요. 자식 뷰가 되고, 그 자식 뷰가 가지고 있는 constraint를 뜻합니다. 각각의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constraint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 자체가 레이아웃을 먼저 합니다. 레이아웃 블럭에서 일어나요. 그럼 이 레이아웃 블럭이 반환하는 녀석이 measure result거든요. 얘로서 그 배치를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 placeable이라는 애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measurable로 constraint를 넣어서 가져옵니다. placeable, 그러니까 배치할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죠. 얘는 measurable는 측정할 녀석이고, 그런 다음에 얘가 뭐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구글에서 아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체크해서 얼라이먼트 라인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퍼스트 베이스라인
에 속하는 플레이서블을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이스라인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패딩을 계산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배치할 위치라고 보시면 되죠. 이 레이아웃에서 실제 배치를 한다고 보면 돼요. 배치. 여기가 이제 X 포지션이고 여기가 Y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내가 배치할 것이냐. 그래서 X랑 가로죠. X 위치랑 Y 세로 Y 위치로 우리는 계산해서 플레이스, 즉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얘가 말하는 게 일반적인 패딩으로 했을 때는 여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32 dp가 된 거고, 지금 first baseline to top이라는 커스텀 레이아웃 모디파이어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 있죠. 글자 아래에서 여기까지 32만큼 떨어졌다, 이거를 설정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어가 레이아웃이라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커스텀으로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다, 그거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아웃 컴포저블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이제 커스텀 레이아웃이라는 애를 컴포저블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my own 컬럼이라고 해서 우리 그 컬럼 레이아웃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걸 해보는 건데요. 이것도 직접 만든 거를 제가 복사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완성된 거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가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새로 해서 my own 컬럼이라고 만들게요. 파일로 하고 own 컬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붙여놓고 컴포즈블 다 임포트 해줄게요. 자, 요것도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보도록 할게요. 실제적으로 이 my own 컬럼이란 게 우리 지금 컬럼을 하잖아요. 컬럼 레이아웃. 컬럼을 하는 거랑 같은 거를 지금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디파이어를 받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좀 유연하게 그 레이아웃을 배치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모디파이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트 부분이 우리가 얘기했던 슬롯이죠. 슬롯. 제네릭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그냥 컴포저블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레이아웃이라는 컴포저블이 있어요. 그렇죠? 레이아웃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컨텐트랑 슬롯이죠. 슬롯. 제네릭으로 컴포저블을 받기 위한, 그리고 유연하게 모디파이어를 외부에서 넘겨주기 위해서 모디파이어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메저 팔렛이라는 애가 있어요. 메저 팔렛이 한번 가볼게요. 이 메저 팔렛에서 가지고 있는 애가 메저러블이랑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즉 아까 저 이쪽에 공식 문서 보시면 이쪽에 보면 이 레이아웃이라는 거를 가지고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컬럼이라고 했을 때 이런 아이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얘네들을 측정을 각각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메저가 필요한 거고, 그런 다음에 사이즈를 결정한 다음에 플레이스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3박자가 항상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저러블, 즉 측정 가능한 그 하위 뷰 아이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위 뷰 아이템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지막에 람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제가 레이아웃이라고 할게요. 레이아웃 실행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메저러블 팔러시가 있죠. 이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네릭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컨텐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모디파이어. 이거를 그 my own 컬럼 자체가 모디파이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냥 넘겨주기만 한 역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오는 게 메저러블 팔러시인 겁니다. 근데 메저러블 팔러시가 메저러블스랑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있고, 결국에 다시 가볼게요. 메저러블 팔러시 메저 리절트를 반환한단 말이에요. 그쵸? 메저 리절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람다 형식이고, 가지고 있는 게 요 레이아웃 다시 가볼게요. 메저 팔러시가 가지고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있고, 메저 리절트를 반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얘가 반환하는 게 메저 리절트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에 보면은 이 레이아웃이라는 메소드가 메저 리절트를 반환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레이아웃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되시죠?
좀 굉장히 좀 복잡한데 천천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easurable이 결국에는 그 하위 아이템들인 거예요. 이 my own 컬럼에 들어온 아이템들, 세부 아이템들, 얘네들을 측정을 합니다. 그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여기다 넣을게요. 이 각각의 아이템들을 저 맵으로 해서 측정을 그냥 하는 건데, 여기에서 뭔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하게 되면은 뭐 다른 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따가 그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measure를 그 측정 가능한 녀석들을 measurable, 즉 측정 가능한 애들을 placeable로 만듭니다. 배치 가능한 녀석으로 만듭니다. 변환, 맵이 이제 변환하는 거거든요. 트랜스포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placeable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이템들을 해당하는 컨스트레인트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넘어온 컨스트레인트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Y 포지션을 이렇게 변수로 담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우리가 만들 때 이 Y 포지션이 어디 그 크기를 그 아이템들을 놓을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Y 포지션을 지금 트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템들의 위치를 저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Y가. 그런 다음에 이렇게 레이아웃을 두게 됩니다. 레이아웃을 이렇게 둬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제가 지울게요. 그냥. 자, 그래서 이 레이아웃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그 최종, 이 지금 my own 컬럼에 들어온 my own 컬럼의 최종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크기. 컨스트레인트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맥스 위스죠. 맥스 위스고, 그 다음이 맥스 하이트. 그래서 아이템들의 그 요소에 따라서 크기를 배치하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각각의 아이템들, 지금 placeable이 지금 my own 컬럼에 들어온 애들을 측정한 것들이잖아요. 얘네들을 각각의 요소로 해서 위치를 시킨 거죠. 그리고 얘 자체는 Y 포지션을 계속 Y 포지션에 이렇게 두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my own 컬럼에 이렇게 아이템이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처음에 매저를 해서 아이템들이 크기가 어떤지를 일단 계산하죠. 그리고 각각의 아이템들을 처음에 이제 Y 포지션이 0인 거예요. 처음부터 아이템을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 하이트에서 얘를 일단은 두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 아이템을 배치했을 때 그 높이를 또 이제 더해주는 거죠. 계속 Y 포지션을.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아이템들을 차곡차곡 넣게 되는 형식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위치로 이제 반복 돌리면서 이렇게 각각의 아이템들을 최종적으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맥스 위스랑 맥스 하이트가 최종적으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높이인 거예요. 이렇게 my own 컬럼이 렌더링이 됐을 때 여기까지 딱 이렇게 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컬럼을 만들었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컬럼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캐폴드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컬럼에서 우리가 아이템을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이런 크기가 있어요. 그러면 컬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컬럼에 제가 그 색깔만 좀 넣어 볼게요. 모디파이어로. 자, 이렇게 해서 마이 컬럼 테스트를 여기다가 한번 넣고 빌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컬럼에서 쓰고 있는 게 딱 이건 거거든요. 이 각각의 이제 아이템들의 높이를 알아서 최종 높이가 Y 포지션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쵸, 이제 아이템들이 일단 놓여질 때 여기 놨다가 얘의 그 Y 포지션을 계속 기억해서 이렇게 두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긴 맥스 위스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했던 지금 my own 컬럼도 보시면 이 최종 크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템들의 컨스트레인트 중에서 가장 긴 녀석 맥스 위스를 여기다가 둔 거고,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된 거고, 컨스트레인트 맥스 하이트가 돼서 맨 마지막 녀석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희 거도 컬럼 말고 my own 컬럼도 한번 넣어 볼게요. my own
컬럼. 자, 일단 my own 컬럼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my own 컬럼에서 max width 말고 나누기 2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절반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절반으로 된 거고 얘도 이제 이렇게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절반으로 되겠죠. 최종 크기가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컬럼이랑 똑같이 하려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플레이서블 자체를 만들 때 최종 높이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발로 해서 컨테이너 하이트라고 할게요. 컨테이너 하이트가 일단 0이다. 0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메저 됐을 때 각각의 메저러블이니까 메저러블이라고 할게요. 메저러블. 그러면은 메저러블로 이렇게 우리가 플레이서블을 만들잖아요. 서블. 얘네들을 이제 그 반복문 돌려서 이렇게 플레이서블 배열로 만드는 게 되는 거거든요. 얘가 리스트 맵으로 해서 얘가 이제 리스트 플레이서블이 되게 되겠죠. 플레이서블.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추가시키면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 하이트를 이렇게 각각의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서블의 높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체 크기죠. 얘가 전체 높이. 전체 높이가 처음에는 0이었는데 플레이서블 각각의 이제 아이템들을 측정을 하면서 크기를 증가시킬 것 같아요. 그럼 이 컨테이너 하이트가 얘가 되게 되는 거죠. 여기 요거는 그냥 제가 일단 컨스트레인트 맥스 위스로 할게요. 일단 맥스 위스로 하고 여기를 하이트를 컨테이너 하이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맥스 위스는 컨테이너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얘가 차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위치로 됐고요. 그리고 높이 자체는 컨테이너 높이가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 자체를 가장 긴 녀석을 하고 싶다 하는 거죠. 그럼 일반 컬럼이랑 같은 식으로 한다고 보면은 이렇게 컨테이너 위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테이너 위스 일단 0으로 잡아주고 이게 전체 높이고 이게 전체 폭이죠. 가로폭 전체 가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중에서 짧은 거 긴 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아이템이 가장 긴지 그걸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기다가 제가 아이템 위스라고 위스 리스트라고 하나 만들게요. 아이템 위스 리스트. 그래서 인트 어레이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메저러블 카운트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개수, 그리고 처음에는 초계값은 다 0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템의 가로인 거죠. 아이템 가로 리스트. 아이템들 가로 리스트. 그러면 아이템들 가로 리스트에다가 각각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아이템 위스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맵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맵 인덱스. 이걸 하면 이제 인덱스랑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맵 인덱스 하게 되면은 앞에는 인덱스고 뒤에는 그 각각의 아이템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해당하는 아이템에다가 이렇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인덱스에다가
플레이서블에 위스를 넣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아이템들의 가로를 집어넣는 거예요. 각각 아이템에 가로를 넣는다. 가로를 넣겠죠? 가로를 넣고 여기에서 가장 긴 거를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템 위스리스트에서 가장 가로가 긴 아이템을 가져온다. 여기에서 맥스 오어 널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맥스 오어 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가장 긴 애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결국에 얘가 이제 컨테이너 위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맥스 오어 널이라서 그 널 값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얘 값이 없으면 널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값이 없으면 그때는 컨스트레인트에 맥스 위스를 한다고 해볼게요. 컨테이너 위스 여기다 넣었었네요. 전체 가로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컨테이너 위스를 이렇게 우리가 값을 담고 얘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가장 긴 아이템이 들어오겠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컬럼이랑 일반 컬럼이랑 동일한 애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커스텀 레이아웃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이죠. 레이아웃 컴포저블. 그리고 레이아웃 컴포저블이 받는 게 뭐 컨텐트랑 모디파이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메저 팔라시라는 애를 넣는다. 그리고 이 메저 팔라시가 반환하는 녀석이 레이아웃에서 반환하는 거랑 똑같은 메저 리절트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아마 그냥 이 사이트만 보셨을 때 이해가 좀 안 되실 건데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에 있을 때 다시 정리하자면 여기 메저 팔라시가 아이템들을 배치하는 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메저러블들은 이 레이아웃에서 들어온 아이템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식이라고 보면 돼요. 자식이 되는 거고 이 자식들을 메저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 메저러블을 우리는 메저를 통해서 컨스트레인트로 메저를 통해서 플레이서블이라는 애를 만들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레이아웃 메소드를 통해서 결국에 이제 그 위스랑 하이트를 지정하면서 이 레이아웃 전체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커스텀 컬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만 했을 때는 실제적인 컬럼이랑 똑같이는 안 나오네요. 마이온 컬럼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마이온 컬럼이니까 마이온 로우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마이온 로우도 만들어 볼까요? 새 파일 하나 만들어서 마이온 로우라고 할게요. 마이온 컬럼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런 다음 이름만 마이온 로우로 할게요. 자, 그리고 마이 컬럼 테스트 말고 이것도 복사해서 마이 로우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이 로우라고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여기다 제가 패딩을 좀 둬볼까요? 패딩. 이렇게 해서 또 빌드를 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로우를 만들 때 이 로우랑 똑같이 우리가 만든다고 보면은 얘도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제 컨테이너 위스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컨테이너 하이트도 일단 이렇게 놔두고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아이템 위스 리스트를 담는 거는 마찬가지이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아이템들 가로를 넣고 그런 다음에 가장 가로가 긴 아이템을 가져오죠. 그리고 높이만 우리가 설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높이는 우리가 지금 컨테이너 하이트를 계속 다 더했었잖아요.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의 아이템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가 되겠죠. 얘는 얘다.
어차피 아이템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로우를 my own row로 바꿔볼게요. 자, my row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줘서 다르게 줘서 한번 가볼게요. 하나의 모디, 얘는 백그라운드가, 자, 이런 경우에 백그라운드 컬러 다 이렇게 가져가 주죠. 얘는 블루, 그리고 얘는 마젠타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그런 다음에 크기가 가장 긴 크기가 그 로우의 높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하이트를 이렇게 줘볼게요. 두 번째는 하이트를 한 30dp로 주고,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빌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컨테이너 크기 자체가 지금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크기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my own row로 일단 가겠습니다. 각각의 아이템들의 높이를 담는 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템들 가로 리스트랑 똑같이 아이템들 높이 리스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이템 하이트 리스트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템 하이트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각각 아이템의 높이를 넣는다. 높이를 넣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 하이트 리스트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플레이서블로 측정이 완료가 된, 메저러블에서 메저를 통해서 측정이 완료가 됐다라는 건 크기를 이제 안다는 뜻이거든요. 측정이 완료된 높이를 넣는 거죠. 그리고 요 위에 있던 거는 일단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모든 아이템들의 가로를 합해서 아이템 리스트 with 리스트의 썸을 통해서 최대 폭은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가져오고, 그리고 가장 높은 거를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컨테이너 하이트는 아이템 하이트 리스트에서 맥스 오어 널로 해서 가장 높은 아이템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값이 없다면 그때는 컨스트레인트에서 맥스 하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템 중에서 가장 높이가 큰 녀석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애로 높이를 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 포지션으로 아이템들을 이렇게 두면 될 것 같고요. 플레이서블 위스로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로우를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봤던 아이템 중에 그 스태거드 버티컬 그리드라는 제가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저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뉴 코틀린 파일 하나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스태거드 버티컬 그리드 합니다. 제가 요 원문 영상은 제가 하단에 링크 걸어 드리도록 할게요. 원문으로 보시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보고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붙여 넣을게요. 붙여놓고 소스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설명드렸던 거랑 동일하죠. 이 스태거드 자체가 어떤 걸 뜻하냐면 이거예요. 그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스태거드 그리드 요런 거 있죠. 요런 형태, 이렇게 약간 핀터레스트 느낌의 그리드를 뜻합니다. 이건데 요거도 이제 이분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거든요. 이제 컬럼의 카운트를 받아요. 매기변수로. 그런 다음에 각각 이제 컬럼에 대한 가로를 이렇게 계산하죠.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만든 것도 보면은 컨스트레인트를 지금 건드는 건 없는데 이분은 이제 아예 컨스트레인트를 변경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아이템들의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변경을 하면은 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컬럼 크기나 이런 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제가 컨스트레인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컨스트레인트. 지금 컨스트레인트 보시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게 min width랑 max width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만약 이런 컨테이너가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그 최소 값을 min width를 제가 30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30이 되겠죠. 아이템이 크기가 30. 그런데 max width를 제가 뭐 100으로 했어요. 그러면 30에서 100까지 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min width랑 max width를 똑같이 30으로 했어요. 그러면 얘는 30짜리 가로가 30짜리 아이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설정들을 하는 거거든요. 컨스트레인트에서 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태거드 이쪽에서 컬럼 위스를 아예 이렇게 컬럼 카운트를 이렇게 했으니까 즉 만약에 아이템 컬럼을 나는 3개를 하겠다. 그러면 그 3등분을 하겠죠. 이렇게 나눠서 지금 그런 작업인 거거든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자체를 이렇게 카피를 통해서 아예 변경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변경한 컨스트레인트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각각 아이템 높이를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열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이제 메저러블로 플레이서블을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맵을 통해서 이제 변경을 하는데 우리가 변경했던 거랑 동일해요. 지금 마이온 콜럼도 가보면 메저러블에서 우리가 변경을 하잖아요. 변경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일 이제 짧은 컬럼이 뭐 어떤 건지 이제 계산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컬럼들을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제일 짧은 그 컬럼을 찾는 그 로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변경이 된 플레이서블을 반환을 하죠. 맵을 통해서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컨테이너 높이를 일단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가로는 그 최종 크기죠. 최종 크기는 맥스 위스로 이렇게 설정을 한 상태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레이서블을 두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한번 이제 소스를 직접 분석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도 우리가 구성할 수 있구나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스텀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한번 어떤 식인지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를 썼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디파이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본형이 컬럼 카운트가 2이기 때문에 컬럼 카운트가 2죠. 그렇기 때문에 안 넣으면 2개짜리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넣어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얘를 이제 모디파이어를 얘를 동일하게 다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모디파이어에서 컬럼 카운트를 제가 4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4개짜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커스텀 레이아웃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를게요. 컴플렉스 레이아웃이네요. 여기 보니까 스태거드 그리드 레이아웃이 나오는데요. 아까 저희가 봤던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거드 그리드라고 하나 만들게요. 파일에서 스태거드 그리드 일단 그대로 복사해서 다 붙여놓을게요. 자, 요거도 이제 모디파이어를 매개 변수를 받아서 로우 개수 넣고 아까랑 거의 동일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으로 그 메저러블이랑 컨스트레인트 나오는 부분, 부분은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 메소드가 레이아웃 컴포저블이 나오는데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레이아웃 쪽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서블 나오고 그리드 위스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해서 넣을게요. 그대로 넣고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레이아웃까지 넣을게요.
자, 요거도 거의 비슷한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이제 레이아웃 쪽에서 로우로 이제 몇 개 아이템들이 들어갈지를 정하고 로우 위스들을 담을 배열을 만드는 거죠. 각 로우 가로 배열이죠. 로우의 개수만큼 이제 인트 배열을 만들죠. 요거도 각 로우 아이템에 대한 높이입니다. 높이 배열이죠. 그리고 플레이서블로 메저러블을 통해서 플레이서블을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크기를 배치를 할 녀석들을 이렇게 커스텀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아이템들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메저러블로 플레이서블 서프를 만듭니다. 형태를 변환하는 거죠. 맵으로 해서. 그리고 각각의 이제 로우에 대해서 이런 로우 하이트랑 위스를 담는 거죠. 이 배열에 이렇게 담아 넣습니다. 그리고 로우 하이트는 가장 높은 거를 넣는 것 같아요. 그래 플레이서블 하이트 넣어가지고 여기서 가장 큰 애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서블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형태를 변환하고요. 그리고 로우 위스, 그러니까 각각의 아이템들 배열 중에서 가로 배열 중에서 가장 높은 애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 코어스 2는 뭐냐면 이 범위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지정을 민 위스, 최소 가로에서 최대 가로 사이에 있도록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만약 값이 없으면 널이라면 그때는 컨스트레인트 민 위스로 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그 컨테이너 위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걸 제가 컨테이너 위스라고 바꿀게요. 컨테이너 위스. 그리고 요거도 각각의 이제 로우에 해당하는 아이템들을 합을 더하는 거예요. 더한 다음에 얘도 민 하이트랑 맥스 하이트 사이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도 컨테이너 하이트가 됩니다. 하이트. 얘도 이렇게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 아이템들에 대한 그 높이를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합니다. 계산을 미리 해놓습니다. 이렇게 로우 Y로 해서 배열에다가 담는 거죠. 로우 아이템 Y 위치 배열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체 크기를 정하는 거죠. 레이아웃으로.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플레이서블 아이템들을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스태거드 그리드 요걸 쓰면 되는데 여기 예시가 나와져 있어요. 여기 칩을 사용해서 만드는 건데 이거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칩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뉴 해서 파일 해서 칩이라고 하겠습니다. 칩 붙여넣고요. 그 다음에 일단 임포트를 다 해줄게요. 자, 그리고 데이2였죠. 데이2 템하고 이 칩을 쓰면 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일단 넣겠습니다. 붙여넣고 얘를 이름을 제가 스태거드 그리드 구글 이그젬플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네요. 지금 요런 아이템들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얘를 이제 보면은 호리젠탈 스크롤 가능하게끔 세팅을 했는데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중간에만 복사해서 여기다가 바꿔 끼울게요. 여기다가 이제 로우로 집어넣는 거예요. 기존 거에다가 이렇게 로우로 호리젠탈 스크롤 리멤버 스크롤 스테이트를 넣어서 스크롤이 가능하게끔 세팅했네요. 이렇게 해서 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이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누를게요. 레이아웃 모디파이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모디파이어를 패딩 모디파이어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나와져 있네요. 그런 다음에 오더 매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모디파이어가 위에서 아래로 계속 추가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알맹이만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을게요. 이쪽에다가 여기 모디파이어 부분 여기다가 아래쪽에 있는 건 제가 주석 처리하고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어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된다, 백그라운드, 사이즈, 패딩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롤 리멤버 스테이트가 맨 마지막에 있어야 스크롤이 가능하다 이걸 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태에서 일단 빌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크롤이 되는데 지금 얘 자체까지 여기를 선택해도 이렇게 스크롤이 되는 거거든요. 이 패딩까지 영역을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백그라운드로 제가 옐로우로 한번 해볼게요. 칼라 옐로우로. 옐로우까지가 지금 스크롤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됩니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클릭 처리할 때 했던 부분이랑 동일하죠. 그쵸. 그리고 이제 쉐입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풀 코드에 대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대해서 나옵니다. 컴포즈에서도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그래들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빌드 그래들에 임플리먼트를 할게요. 그리고 싱크 나우를 합니다. 이 보시면은 컨스트레인트 에즈, 링크 투, 페어런트 이런 거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네요. 제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컨텐트 컴포즈 UI 모디파이어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가 결국에는 레프 그 컴포저블 참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버튼이란 텍스트를 얘가 ID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버튼 우리가 만들잖아요. 버튼을 만들고 텍스트를 만들었으면 얘에 대한 얘를 추적할 수 있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버튼이 얘를 뜻하는 거고 텍스트가 얘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칭한 다음에 우리는 이 녀석에 어디에 있겠습니다. 이 녀석에 어디에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름을 바꿀게요. 버튼 레프 텍스트 레프로 바꾸겠습니다. 헷갈리니까 텍스트 레프 버튼 레프로 이름을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ID 지정하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그래서 링크 투 탑에 이 텍스트의 탑이 버튼 레프라는 녀석의 바텀에 두게끔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컨텐트를 제가 여기 또 이렇게 넣어볼게요. 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 됐죠.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스코프 안에서는 이 버튼이 일단 있고 이 버튼의 탑이 얘를 가지고 있는 부모죠. 즉 이제 얘의 입장에서는 이 테마겠죠. 테마에 위에 가게 된 거예요. 위에. 그리고 마진 16 됐기 때문에 이렇게 16 띄워진 거거든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뭐 30으로 한다.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죠. 뭐 100으로 한다. 이렇게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탑의 링크를 탑이 아니라 스타트를 내 왼쪽을 링크 투 페어런트의 스타트로 하겠다. 그 왼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는 버튼의 오른쪽에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텍스트의 스타트죠. 스타트가 링크 투 버튼의 엔드죠. 오른쪽이니까 엔드에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마진을 좀 줄까요? 마진은 한 30dp 주겠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런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 복사할게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하나 두겠습니다. 얘는 썸 텍스트라고 할게요. 보니까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자체가 크기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모디파이어로 이렇게 하고 런을 해보겠습니다. 그쵸, 얘 크기가 일단 작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조금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얘를 fill max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중간에 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이 버튼을 센터 호리젠털리 페어런트로 하고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런을 하면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썸 텍스트를 제가 정중앙에 두고 싶다 그러면은 센터 버티컬리 투 페어런트 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정중앙에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어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 두 번째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제가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게 버튼 1, 2가 있죠. 1, 2가 있고 크리에이트 엔드 베어리어가 있네요. 탑을 페어런트 탑으로 했고요. 그리고 텍스트는 버튼 1의 바텀으로 하고 센터 어라운드로 했어요. 센터 어라운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얘의 끝에 센터 어라운드,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중앙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얘의 중심으로. 그리고 베어리어, 엔드 베어리어 요거는 버튼 1과 텍스트, 버튼 1과 텍스트 끝 있죠. 여기에서 끝에를 기준으로 잡은 것 같아요. 끝에를 기준으로 스타트 링크를 여기로 잡은 것 같습니다. 요거 두 개 중에서 끝을 잡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스타트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디멘션이 있네요. 커스터마이징 디멘션.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라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또 복사해서 하나 넣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럼 요거는 보시면은 가이드라인 from start가 0.5로 돼 있네요. 그럼 이 텍스트라는 게 링크 투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스타트가 가이드라인이네요. 프랙션 0.5. 엔드가 페어런트 엔드로 돼 있습니다. 그쵸? 스타트랑 페어런트 엔드로 돼 있는데 디멘션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요거도 이제 그 백그라운드 컬러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다가 모디파이어로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빌드를 해보면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크기가 꽉 차져 있네요. 꽉 차져 있고 가이드라인 프람 스타트가 0.5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작하는 그거를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페어런트 끝. 근데 글자가 잘리니까 잘리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위스를 이렇게 디멘션 프리퍼드 랩 컨텐트로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링크 투 끝나고 하는 거네요. 링크 투 끝나고 이 컨스트레인트의 위스를 프리퍼드 랩 컨텐트로 하면은 감싸져서 글자가 잘리지 않는다. 그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네요. 그리고 at least 이런 것도 돼 있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까지 해라 이런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알게 되면 따로 다루든지 할게요. 그리고 decoupled API가 있네요.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쓸 때 컨스트레인트 셋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럼 요거를 이제 전체를 복사해서 여기 decoupled constraint layout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너무 많나요? 여기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임포트를 다 해주겠습니다. 컴포즈 컨스트레인트 셋을 만들어서 얘를 활용해도 좋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레이아웃 컴포즈 레이아웃 아이디죠. 이렇게 레이아웃 아이디를 만들어서 하면 좋다. 그래서 폴트레이트 그러니까 세로죠. 세로 화면일 때 가로 화면일 때 그때 이거를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 마진을 바꿔주는 거로 세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셋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따로 지정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일일이 전부 다 이렇게 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편할 것 같긴 하네요. 박스 위드 컨스트레인트로 해서요. 요것도 위에다가 이렇게 넣고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요렇게 패딩 값이 있죠. 이걸 조금 바꿔볼까요? 그리고 그 컨스트레인트 세트 스코프 안에서는 요거를 컨스트레인트 래프를 가져오실 때 이렇게 크리에이트 래프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얘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설정한다 해서 이렇게 아래로 이제 계속 쭉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설정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시고 그런 다음에 얘가 컨스트레인트 셋이 됐을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decoupled constraint에서 사용되는 거는
디커플드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변경하는 애를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트 셋을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고유값이죠. 이 버튼이랑 텍스트, 얘가 일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셋을 가져와서 세팅할 때 얘에 필요한 이제 레이아웃 아이디가 이렇게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버튼이랑 텍스트, 얘를 이제 맞춰주시는 거죠. 만약에 저라면은 이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디커플드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마진만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아이디를 받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버튼 아이디 스트링 받고, 이제 그리고 텍스트 아이디 이렇게 받아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버튼 아이디랑 텍스트 아이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쓴다고 볼게요. 여기다가 버튼 아이디는 이제 스트링으로 해서 이제 my 버튼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텍스트 아이디는 my 텍스트라고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이제 얘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버튼 아이디랑 텍스트 아이디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동일하게 넣어주고, 여기도 버튼 아이디, 여기는 텍스트 아이디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텍스트 아이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설정하려고 하는 컨스트레인트의 아이디만 일치시켜주면 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모디파이어로 레이아웃 아이디라는 거를 통해서 이 고유한 아이디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조금 뭔가 유연한 것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레이아웃을 바꾸거나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회전했을 때 이렇게 변경이 되도록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패딩을 주는 식으로 세팅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마진을 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버튼을 클릭했을 때 패딩 값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설정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여기다가 버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클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언클릭 했을 때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언클릭 할 때. 그리고 여기는 버튼이죠. 텍스트 해서 마진 추가라고 할까? 마진 추가 버튼. 이 버튼 자체가 모디파이어가 또 있어야겠죠? 콤마 해주고 모디파이어가 있습니다. 모디파이어에서 이제 레이아웃이 있는 거예요. 레이아웃 아이디를 제가 위해서 버튼 아이디가 아니라 adding margin 버튼이라고 할게요. 버튼 아이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adding margin 버튼 아이디를 이렇게 넣는 거죠. 고유한 아이디만 넣으면 됩니다. 이것만 일치시켜 주면 돼요. 여기다가 또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adding margin 버튼 아이디 라고 해서 하나 받고, 자, 여기에서 마진 버튼을 여기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constraint adding 마진 버튼. 마진 버튼을 레퍼런스로 가져와야겠죠. adding 마진 버튼. 이게 adding 마진 버튼 아이디로 이렇게 넣습니다. 레퍼런스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얘에 대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 녀석의 탑을 link to 버튼, link to 텍스트 바텀으로 해주고, 이제 마진을 넣어주는데 added 마진이라고 할게요. 마진에서 dp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진을 added 마진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added 마진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발에서 remember mutable state of 0dp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마진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added 마진이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리고 뮤터블에서 리멤버를 이렇게 가져왔을 때는 밸류까지 가져가야겠죠. 그리고 텍스트 아이디랑 adding margin button id까지 넣었었죠. adding margin button id 그리고 추가된 마진이라고 할게요. 추가된 마진.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넣으면 되겠죠. 뮤터블 스테이트에 에디드 마진 밸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버튼이 클릭될 때마다 에디드 마진을 추가시켜 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버튼이 선택이 됐을 때마다 마진 추가 버튼이 선택이 됐을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디드 됐을 때마다 에디드 마진의 값이 에디드 마진 밸류 더하기 10씩 이렇게 해볼게요. 10dp씩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진 추가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마진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넣고 싶다 그러면 조금 변경하실 수 있는데, 이거 일단은 마진 값을 좀 100 이런 식으로 100씩 추가를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바꾸시면 되거든요. 애니메이트 DPage 스테이트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트 DPage 스테이트, 이 값이 변경되면은 이렇게 된다 이 뜻이거든요. 마진 이렇게 해주고, 얘는 애니메이티드 마진 애니메이티드 마진이라고 할게요. 애니메이티드 마진, 그게 애니메이티드 DPage 스테이트에서 에디드 마진 점 밸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니메이티드 마진으로 써볼게요. 다 변경을 애니메이티드 마진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애니메이션 옵션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애니메이션 스펙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프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마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그럴 건데, 제가 애니메이션 스펙을 스프링으로 일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사해서. 자, 요 링크는 여기 주석에다가 달아 놓을게요. 여기다가. 그리고 애니메이션 스펙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그 변경되는 값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묻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일단 해주시고, 이렇게 스프링 임포트해서 빌드를 해볼게요. 이제 댐핑 이런 거, 레이시오, 바운스랑 이런 스티프니스 이런 거 조절하시면 애니메이션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정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좀 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누르겠습니다. 인트린식이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컴포즈에서는 이제 아이템들의 그 자식에 대해서 한번 측정이 들어가야 돼요. 메저링, 즉 이제 아이템을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그 2번 측정을 하면, 런타임에서 2번 측정하면 에러가 돼요. 자녀를 측정하기 전에 자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인트린식 위드랑 고유 폭이랑 고유 높이를 정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니멈이랑 맥시멈 이런 거를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toText 요거를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oText 요거를 여기다가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toText를 또 여기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toText.
그리고 스트링을 각각 넣어야 되네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여기처럼 뭐 하이 데어 이런 식으로 넣을게요. 텍스트를 제가 오늘도 뭐 바코딩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리고 모디파이어 넣으라고 되니까 제가 그냥 모디파이어 기본형으로 하나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정중앙으로 가게 됐는데요. 디바이더로 지금 넣어서 그런 거거든요. 디바이더를 fill max height로 넣었는데 this happened로 이렇게 돼 있는데 cannot be used constraint divider. 디바이더에 컨스트레인트를 넣을 수가 없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이 높이 자체에다가 이 로우에 대한 높이를 intrinsic size min으로 하게 되면은 이 글자 있죠. 글자까지만 가게끔 세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디바이더가 fill max height가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디바이더를 무시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fill max height로 한 다음에 로우의 이제 height 자체를 intrinsic min으로 해라. 그러면은 이 부모 그 자식 요소가 가지고 있는 민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아이템이 자식이 가지고 있는 크기 중에 가장 작은 애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제가 얘 말고 로우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얘가 웨이트이 1이긴 한데 얘 텍스트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볼게요. 얘가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얘의 이제 모디파이어로 제가 크기를 좀 지정해 주는 거죠. 이제 하이트를 뭐 300dp다. 아,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여기 중간에 하이트를 만약에 이렇게 변경하잖아요. 그러면 얘의 높이까지만 얘가 노란색이 차게 될 겁니다. 텍스트 하이트를 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100 높이까지 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조금 여러가지 설명도 하고 저도 이해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샘플 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자세한 그 구글 샘플들이 있으니까요. 이거를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읽으시면 좋은 게 컴포즈 레이아웃 가이드 있죠. 요걸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드렸던 이거랑 그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 하나 더 둘게요.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딥다이브 인투 커스텀 레이아웃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구글 영상이. 그거를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언디렉셔널 데이터 플로우랑 스테이트리스, 스테이트풀, 컴포저블, 슬롯 API랑 뷰 모델에 대해서 나오게 되니까요.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드시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